8,500억. 민서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을 타고 왔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5년 봄 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뒤덮인 고급 건물 하나가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금융 프라이빗 뱅킹센터. 10억 원 이상 자산가만 출입할 수 있는 일반인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한 대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1998년식 모닝, 낡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경차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71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이한섭, 키 165cm의 마른 체구, 20년은 좋게 된 남색 점퍼, 두꺼운 안경,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발렛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한석의 차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여기 VIP 전용 주차장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들어가야 하는데. 직원은 한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오래된 구두, 허름한 차. 그의 표정에서 의심이 역력했습니다. VIP 고객이세요? 네,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혹시 초대장이나 예약 확인서 있으세요? 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대장? 그런 게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여긴 회원제라서요. 그리고 손님 실례지만 이 차로는 여기 주차가 좀. 직원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돌려 일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한석은 도보로 건물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회전문 앞 화려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차민서, 32세, TV센터 팀장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 루이비통 가방을 든 그녀는 한석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여기 일반 은행 아니에요. 일반 지점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아니, 여기 맞습니다. VIP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VIP요? 어르신,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오시는 곳인데 혹시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한석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것을 받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여기는 최소 자산 10억 이상이셔야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약도 필수고요. 저도 그 정도는. 그때 입구 경비실에서 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65세.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한석의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김 경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잖아요. 하지만 손님께서 경비 아저씨는 입구나 지키세요. 이상한 사람 함부로 들여보내지 마시고요. 민서는 다시 한석을 향했습니다. 어르신, 일반 지점 가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예요. 여긴 어르신한테는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한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요즘은 아무나 VIP인 줄 아나 봐. 옆에 서 있던 신입 직원 강동욱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비 수진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을 나선 한석.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 넣었던 명함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골든브릿지 캐피탈, 창립자 겸 회장, 이한석.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초기 투자자. 한석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모닝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시 와야겠군. 그날 그가 내린 결심은 이 금융센터 전체를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같은 시각 하늘금융 프라이빗 뱅킹센터. 민서는 어제처럼 로비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한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장도 낡았습니다. 20년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제 그 어르신? 민서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제처럼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예약 없이는 대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민서는 마지못해 한석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VIP 라운지, 고급 가죽 소파, 에스프레소 머신, 최신 잡지들. 하지만 한석이 앉자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겼습니다. 낡은 정장이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한석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다른 고객들은 금방금방 상담실로 들어갔지만 한석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상담 가능하세요. 한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한석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VIP 고객용 대형 상담실이 아닌 구석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떤 상담 원하세요? 정기예금이나 좀 들까 합니다. 금액은요? 한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10억 정도요. 민서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10억?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억이요. 어르신 실례지만 증빙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통장이나. 있습니다. 한석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무 오래되어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진짜 통장이에요. 박물관에서 가져온 거 아니고요. 민서는 통장을 동욱에게 보여줬습니다. 동욱도 피식 웃었습니다. 와, 진짜 옛날 거네요. 이거 아직도 쓰이는 통장 맞아요. 한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민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잔액 조회해 볼게요.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욱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로딩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 그리고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야 이거? 동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팀장님? 이거 봐봐. 동욱이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예금주 이한석, 계좌번호 110땡땡땡, 잔액 8,500억 원. 민서는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11자리. 맞았습니다. 8,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욱은 입을 떼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 저거 진짜예요. 뭐지?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한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제 돈 맞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센터장 박영철이었습니다. 55세.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동욱이 급히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센터장님, 이거 영철은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한석을 쳐다봤습니다. 낡은 정장, 두꺼운 안경,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예리하고 강했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성함이? 이한석입니다. 영철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석 골든브릿지.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 이한석 회장 30년 만에 귀국. 카카오, 네이버, 쿠팡 초기 투자자. 수익률 1000% 신화. 한국계 벤처 투자자 중 최고 자산가. 영철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민서와 동욱도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동욱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저희 센터에?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주셨습니까? 저희가 모시러 갔을 텐데. 한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도 왔었습니다. 예? 어제 오전에 여기 왔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죠.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석은 차분하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쫓겨난 일, 입구에서 거절당한 일, 일반 은행 가라는 말을 들은 일.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영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예? 시스템입니다. 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아니, 이 금융권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오면 VIP고, 경차를 타고 오면 일반 고객이고, 명품을 입으면 환영받고, 낡은 옷을 입으면 무시당하고, 회장님, 3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한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38세의 젊은 이한석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 은행, 당시 이름은 달랐지만 같은 건물의 전신이었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낡은 옷을 입고 싸구려 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봐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 담보가 없으시잖아요. 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담보입니다. 아이디어는 담보가 안 됩니다, 손님. 그날 한석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벤처 캐피탈을 만났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카카오, 네이버, 쿠팡 모두 초기부터 투자한 회사들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8,5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곁에 없었습니다. 미국 생활 중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한국 갈 거예요. 당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에. 한석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하지만 그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경차를 타고
LP판 가게를 다니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이 센터를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거절했던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온 한석.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이 금융권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 계좌에 전액을 인출하겠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전액이요? 8,500억을요? 네, 회장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이미 생각 다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체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영철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장의 전화였습니다. 누군가 급히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지금 회장님께서. 네, 영철은 전화를 끊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본부장님께서 직접 오신답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한석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30분이요? 좋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VIP 라운지에서. 괜찮습니다. 입구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경비 김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석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저를 막지 않으려 했죠. 제가 힘이 없어서 막지 못했습니다. 한석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석은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어제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센터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8,500억 원 인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센터의 실적에 치명타였고 은행 전체의 평판에 타격이었습니다. 민서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은 본부장에게 사태를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은 한석.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의 법률팀이었습니다. 하늘금융 지분 매입건 진행하세요. 그의 계획은 단순한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각진 얼굴, 날카로운 눈빛. 하늘금융 본부장 정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급히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철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은 나중에. 지금 그분 어디 계신가? 입구 벤치에 민석은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이한석 회장인가? 하지만 이미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민석은 한석 앞으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본부장 정민석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회장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으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한 명의 고객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고급차를 타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니더군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2번 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제가 8,500억을 가졌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죠.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하고 매뉴얼도 바꾸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쉽습니다. 한석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체 절차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회장님, 민석은 필사적이었습니다. 8,500억이 빠져나가면 그의 자리도 위험했습니다. 그는 한석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막았습니다. 경비 김수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손님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뭐야? 당신은 저는 그저 경비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강제로 붙잡는 건 잘못됐습니다. 한석은 수진을 보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경비분, 이름이 뭡니까? 김수진입니다만 좋은 직원을 잘못된 자리에 두고 계시는군요. 한석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민석은 허탈하게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8,500억 원 전액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하늘금융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책임자들이 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자택에서 변호사와 미팅을 했습니다. 하늘금융그룹 지분 매입건 어떻게 됐나요? 3개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 들어가면 12% 확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장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이 건으로 1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라고요. 그날 밤 금융시장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골든브릿지 캐피탈, 하늘금융그룹 지분 12% 공개 매수.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금융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2%.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금융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 주주들, 언론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단상 위에 앉은 노인, 이한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런 옷차림으로 주주총회에?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최대 주주였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한석입니다. 이번에 이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석은 PPT 대신 한 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프라이빗 뱅킹 센터 입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그룹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입니다. 저는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왜일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탔기 때문입니다.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한석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룹의 고객 만족도 꼴찌입니다. 고객 이탈률 1위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고객을 돈으로만 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합니다. 첫째, 모든 지점에서 고객 외모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는 직원은 즉시 해고합니다. 몇몇 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VIP 고객들이 불편해할 텐데요. VIP 고객도 사람이고 일반 고객도 사람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시니어 고객 전담팀을 만듭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셋째, 직원 평가 기준을 바꿉니다. 실적만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50% 반영합니다. 넷째, 한석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비 김수진이었습니다. 이분을 프라이빗 뱅킹 센터의 VIP 고객 전담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경비를 VIP 매니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경비인데 금융 지식도 없고 경력도. 그분은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한석은 일어섰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김수진 씨는 그걸 압니다. 하늘금융 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더 이상 거만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경차를 타고 온 고객도 낡은 옷을 입은 고객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 전담 매니저로 승진한 김수진. 그는 가장 인기 있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 상품이 어르신한테 맞을 것 같은데 장단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친절하니. 손님은 손님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수진의 상담실은 항상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는 고객을 숫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이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금융의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고객 이탈률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석은 혼자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차장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입구에서도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석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한석을 보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 말고 손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손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겁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데. 한석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회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봤죠.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 절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요. 한석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났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낡은 모닝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1998년식 모닝, 낡은 점퍼, 20년 된 안경. 겉으로 보면 이한석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에는 8,500억이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의 가슴속에는 사람을 향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비싼 차를 탔는지, 명품을 입었는지, 젊은지 늙었는지로 판단합니까? 이한석은 세상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의 금융그룹을 바꿨습니다. 경차를 타고 온 노인.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라는 아주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